그리고 두 분 모두 선재 스님의 그 잡곡수에 뿅 간 거야. 그 잡곡수를 딱 먹었는데 대박인 거지. 그리고 이 재료의 구성, 이 요리 방식, 야 이거 선재 스님이구나 하면서 두 번째 접시를 먹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도 고기가 안 들어갔네? 이거 식감이야. 와. 야 이거 이 사람도 보통 아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재료의 구성, 이 요리 방식, 이것도 사찰 음식인 거야. 아니 잠깐, 이게 선재 스님인가 혹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화요일날 흑백요리사 시즌2 1화부터 3화까지가 공개됐죠? 저 역시도 너무나 기다리던 프로그램이라 나오자마자 후루룩 봤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만큼 재밌게 봤고요. 또 제가 눈물 포인트가 조금 특이해서 이런 프로그램만 보면은 눈물이 좀 고이거든요. 뭐 흘리진 않았지만 아무튼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혹은 아쉬웠는지 혹은 눈물이 아주 찔끔 나올 뻔했는지 오늘 이 흑백요리사 시즌2 1주차 한번 찐하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포맷은 시즌1이랑 거의 똑같았죠? 심사위원 두 분, 안성재 셰프님 그리고 백 대표님께서 심사를 보셨고요. 이제 흑수저 80명 그리고 백수저 18명과 히든 백수저 2명, 이게 조금 시즌1과 다른 부분인데 아무튼 이렇게 총 100명이 시즌1과 똑같이 참가를 했다. 자 이제 딱 1화가 시작이 됩니다. 설레. 벌써 떨려불어. 넷플릭스에서 그 흑백요리사 1화 딱 재생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딱 검은 화면에서 한마디가 나오거든요. 요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프로그램 안 본 분들이 있을까요? 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흑백요리사 로고가 쫙 나오는데 좋았다. 그리고 이 문장이 이제 1화 내용의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1화가 시작이 되면 흑수저 분들이 쫙 메인홀에 모이잖아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 이미 네임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흑수저인데. 시즌 1이랑 벌써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시즌 1 때 흑수저님들은 처음에 모였을 때 와, 뭘 할까 과연? 어떤 요리 대회일까? 긴장과 그 경계하는 분위기가 컸다면 여기는 이제 약간 뭔가 즐기는 분위기야. 와, 내가 이 흑백 요리사에 나오다니. 백수저는 누가 나오려나? 약간 벌써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네임드 셰프님들이 흑수저에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옛날부터 요리 관련 방송들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챙겨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많은 거지. 뭐 신동민 셰프님, 이재훈 셰프님, 김호윤 셰프님, 남성현 셰프님, 옥동식 셰프님, 뭐 신계숙 교수님 등등등 아마 요리 프로그램이나 뭐 옛날에 올리브 TV 이 시절부터 챙겨보신 분들은 낯익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이 흑백 요리사 컨셉이 이제 흑수저가 백수저와 다르게 별칭으로 불리잖아요. 그리고 결승에 올라가야지만 실명이 공개되는 그런 컨셉이었잖아요. 이제 그 컨셉을 가져간 이유가 뭔가 언더독으로 여겨지는 흑수저가 당당히 겨뤄서 결승으로 갔을 때 그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딱 알리는 그 뭔가 그 쾌감과 짜릿함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시즌 1 때 나탈리 포트만 님이 자신의 이름을 권성준이다 라고 딱 밝혔을 때 그 맛이 있는데, 아무튼 뭐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 부분은 시즌 1과 다르게 조금 몰입이 아쉬웠달까요? 그리고 뭐 워낙 실력으로 정평이 나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흑수저와 백수저의 그 갭이 너무 줄어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었죠. 1화까지는. 1화까지는. 아무튼 차차 얘기하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흑수저 분들이 다 입장을 하시는데 모두의 이목을 끄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요리 괴물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었는데요. 이 요리씬에서 어마어마한 천재 신성인가 봐요. 막 경력이 나오는데 전 세계 1위 레스토랑 메인 셰프의 미국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중에서도 탑 오브 탑 레스토랑의 수셰프에 막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막 이제 흑수저분들이 야, 저분이 나온다고? 하면서 막 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딱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시고 뭔가 인터뷰가 나오는데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나올 거면 1등 해야죠 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그분의 말투와 표정에서 야, 이거 한 끗 차이로 두 사람이 오버랩이 되는데 나폴리 마피자님이랑 윤성빈님이 살짝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분 잘해야겠다. 뭐 물론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니까 걱정은 없지만 흑백 요리사가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왠지 꼭 잘하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분 이야기는 이따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 얘기가 많죠. 자, 그렇게 이제 흑수저 80명이 다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수저가 딱 등장을 하는데 그 메인홀 벽이 쫙 갈라지면서 레이저 조명 쫙
비추면서 웅장하면서 찰떡인 BGM과 함께 등장하시는데 와 이거지.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 이런 거 너무 잘해. 맛있게 차려줘 너무. 그리고 또 백수저분들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선재 스님, 야 포스가 미치셨어. 단연 빛나. 그냥 보스몹의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다들 이제 백수저 유니폼인 흰색 조리복을 입고 등장을 하시는데 이 선재 스님만 승복을 입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뭔가 더 딱 집중이 되잖아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우라.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회사에서 모두가 정장을 입은 자리에 혼자 안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다. 뭐 이런 말. 뭐 거기다 플러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민머리를 한 사람은 한 분야의 프로 느낌이 난다. 뭐 이런 말.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아무튼 그 선재 스님 정말 아우라가 장난 없었다. 여기서 제 첫 번째 눈물 버튼이 살짝 켜질 뻔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멋있었고 개쩔었다는 거예요. 제 눈물 버튼이 켜진다는 건.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선재 스님이 조금 걱정됐던 게 어쨌든 그 스님들은 고기 사용에 제한이 있고 오신채를 쓰지 않잖아요. 이제 뭐 오신채라 하면 마늘, 부추, 파, 달래 뭐 이런 것들 향이 강한 그런 식재료들 야 이걸 안 쓰시고 요리를 하실 수 있을까? 아니 물론 그 본인만의 요리에서는 업계 탑이시지만 이 흑백 요리사의 다양한 미션에서 그게 괜찮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또 앞으로 볼만한 요소일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백수저님들 소개가 쭉 나옵니다. 다들 이제 뭐 미슐랭 별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나 그 분야의 정점에 계신 분들이거나 그렇죠. 근데 저는 백수저님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분 한 분이 임성근 조리장님. 그 한식대첩 3 우승하셨던 분 계시거든요. 아마 한식대첩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타고난 맛제비인지. 타고난 맛 헌터, 맛 스나이퍼시거든요. 뭐 인성근 조리장님이 미슐랭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흑백 요리사란 취지에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백수저님 총 18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부분이 시즌 1이랑 다르죠. 그리고 저는 이 기획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 이 시즌2가 왜 18명으로 했냐면 남은 백수저 두 자리는 히든 백수저라고 해서 시즌1 때 백수저님들 중에서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최강록 셰프님, 우리 실룸캐 셰프님인 김도윤 셰프님께서 지원을 하신 거지. 그리고 이 히든 백수저한테는 한 가지 미션이 주어졌는데 이제 흑백 요리사 첫 번째 라운드가 흑수저 결정전이잖아요. 원래는 그 흑수저 80명끼리 대결을 해서 20명을 뽑고 그 20명 대 백수저 20명 이렇게 대결을 하는 이게 원래 시즌1의 방식이었는데 근데 이 시즌2에서 히든 백수저 2명은 흑수저 결정전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백수저라고 해도 재도전을 하신다? 그럼 다시 올라오셔야죠. 보여주고 증명하셔야지. 쇼앤프루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 흑수저 결정전은 보통 안성재 셰프님과 백 대표님이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맡아서 심사를 하잖아요. 이 히든 백수저는 다른 거예요. 요리가 완성되면 두 심사위원 모두에게 심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둘 다 합격을 줘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거죠. 아, 이 기획 너무 야무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는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도전이라고 하셔도 백수저니까 두 명 모두에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그 빡센 기준이 너무 좋았던 거지. 그것이 백수저니까. 그리고 저는 이 기획이 더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 백수저님의 요리를 1화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백수저님의 요리를 보려면 한 3화 중반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이 궁금해 죽겠는데 막 1, 2화 보면은 흑수저님들 요리하는 거 나오잖아요. 흑수저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백수저는 얼마나 잘할까? 그걸 오매불만 기다려야 3화 중반에서 볼 수 있는 걸 1화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그 쾌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심지어 우리들이 좋아하는 또 팬심도 두터운 최강록 셰프님, 김도윤 셰프님이라는 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본격적인 흑수저 결정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막 슬로우 모션 나오면서 다들 요리에 뛰어들고 막 그러면서 그 모습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백수저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흑수저가 아니다. 다들 어쨌든 자신의 분야의 마스터분들이니까. 이 백수저님들은 마인드도 백수저야. 어쨌든 이제 흑수저가 요리하는 걸 백수저 분들이 위에서 보잖아요. 근데 아까 메인홀에서는 어두워서 흑수저 분들이 잘 안 보였다가 이제 밝은 곳에 나와서 흑수저 분들이 요리하는 걸 보니까
백수저님들도 놀란 거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이 업계에서 인정하는, 심지어 나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요리사가 저기 밑에 흑수저로 엄청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백수저들끼리 엄청 놀라서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뭐야, 저분이 나오셨다고? 야, 저분 그분이잖아. 아니, 왜 저기 계셔? 와, 저분은 백수저로 나와야 되는 분 아니야? 야, 저 사람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백수저 분들끼리 흑수저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계속 하다가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분 신동민 셰프님 아니야? 그러네, 저분이 나왔네. 근데 왜 흑수저로 나오셨지? 하면서 흑수저의 신동민 셰프님이 방송에 주목이 되기 시작해요. 자, 아마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너무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미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뭐 실력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백수저분 중에 어릴 때부터 신동민 셰프님의 팬이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 아무튼 이제 신동민 셰프님이 요리과학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흑수저로 참가를 하셨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분자 요리를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이래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 요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액화질소를 들고 나오신 거야. 그 막 꽝꽝 얼리는 거. 그러면서 이제 사과 하나로만 가지고 재미난 요리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네? 막 사과 하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과 모양의 설탕 공예 안에 사과를 얼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설탕 공예 안에 채워서 막 이렇게 하시겠대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낌이 온 거죠. 야, 신동민 셰프님 탈락이다. 그리고 이제 안성재 셰프님이 궁금해서 신동민 셰프님의 키친 테이블로 온단 말이에요. 아, 요리과학자님. 네, 사과 하나로만 가지고 맛을 뽑아보겠습니다. 아, 사과 하나로만, 재료 하나. 네, 사과 하나로만 할 겁니다. 그리고 쎄함을 감지한 안성재님의 표정. 그러면서 이제 그 재료로 쓰이는 사과를 안성재 셰프님이 맛을 보죠. 그 생사과를. 맛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이제 신동민 셰프님이 요리를 끝내고 이 흑백 요리사 전체에서 첫 번째 심사를 받게 되는데, 와, 완성된 요리는 엄청 예쁘셨어요. 그 사과 모양의 사탕 안에 그걸 숟가락으로 툭 치니까 그게 차라랑 깨지면서 안에 사과가루가 쫙 퍼지면서 너무 예뻤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안성재 셰프님의 눈빛이요,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눈빛이야. 이 음식이 너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어, 표정이. 그리고 안성재 셰프님이 그 사과 디저트를 맛보셨고 엄청난 혹평을 하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닉을 보여주시는 건 알겠지만 굉장히 올드한 테크닉이고 그냥 생사과가 제일 맛있었다. 신동민 셰프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핀트를 잘못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긴 어쨌든 무조건 맛이잖아요. 그게 이 흑백 요리사의 뿌리이자 근본인데 맛만 있으면 뭐 아무리 요리사의 스펙이 뛰어나고 미슐랭이든 뭐식이든 저기 동네 반찬 가게 사장님도 우승할 수 있다. 이게 이 흑백 요리사의 컨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화려한 테크닉과 예쁘고 신기한 걸 하시려고 했던 게 그게 아쉽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전부터 신동민 셰프님 영상을 진짜 많이 봐서 이분 일식 하시는 거 진짜 기가 막힌 거 많거든요. 좀 그런 걸 좀 하시지. 아무튼 뭐 아셨어요, 그 부분이. 그렇게 이제 신동민 셰프님이 탈락한 이후로 이 흑백 요리사는 흑수저의 다른 스타 셰프님들을 비춰주기 시작해요. 예전에 방송에 나왔어서 유명하셨던 분들, 그리고 안성재 셰프님이 그분들을 심사하는데 거기서부터 나 살짝 쎄한 거지. 그리고 그 쎄함은 정확히 들어맞게 되죠. 스타 셰프님들의 줄줄이 탈락쇼가 시작되는 거야. 나 다시 느꼈잖아요, 그거. 맞다. 이게 흑백 요리사지. 역시 안성재구나. 이 맛이었지, 이 프로그램. 이 깐깐한 맛. 이 안성재 셰프 깐깐징어 같은 양반. 제가 아까 초반에 막 유명하시고 스타 셰프님들 나와서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웬걸. 괜한 걱정을 했구나. 안성재 앞에선 예외가 없었다. 그냥 손에 손잡고 떨어지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백종원 대표님이 심사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도 예외가 없어요. 줄초상이야, 줄초상. 네, 탈락입니다. 그냥 맑은 국맛인데 탈락입니다. 왜 이렇게 달아요? 탈락입니다. 아우, 써요? 탈락입니다. 막 그렇게 화면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급박한 노래가 나오면서 탈락쇼가 시작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급박한 노래가 끝나면서 텐션이 쫙 떨어지면서 허둥지둥대는 한 여성 참가자를 카메라가 갑자기 잡아주죠. 막 어떻게 떨려 이러고 계세요. 술 빚는 윤주모라는 닉네임의 참가자였는데, 그리고 그분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저는 CEO도 아니요, 뭐 트레이닝 받은 셰프도 아니고 그냥 도전해보고 장렬히 전사하자 라는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야,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 그거 맞아. 그 느낌 맞아. 이제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짬바가 몇 년인데 이분 합격이구나. 야, 이분 손맛 보통 아니겠다.
아무튼 이제 이분이 특이했던 게 술을 빚으세요. 아니 그 소주를 직접 빚어요. 이 흑수저 결정전에서. 그리고 그 술을 빚으면서 허둥지둥되던 느낌이 좀 싹 사라지고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촉촉촉촉 요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를 완성하시고 심지어 안성재 셰프님한테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준비하신 요리가 술과 곁들여 먹는 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막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한상 컨셉. 뭐 호박찌개 그리고 직접 만든 수육, 직접 내린 소주를 내신 거죠. 이제 안성재 셰프이 천천히 하나씩 그걸 맛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술이랑 먹는 가장 맛있는 안주는 고기냐 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손맛이 있으세요. 생존입니다. 여기서 눈물 버튼 온. 그러면서 이제 윤주모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내가 해왔던 것들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좋았다. 야 이거죠. 이런 걸 보고 눈물 콧물 쏙 빼려고 흑백 요리사를 보는 겁니다. 이술비는 윤주모님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음식들이 합격할 때 더 임팩트가 있는 게요.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막 무슨 파인다이닝 음식으로 합격을 하면 어차피 상상이 잘 안 돼서 뭐 궁금하긴 해도 그 맛에 닿기가 힘들잖아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뭐 호박찌개, 수육 이런 거는 정말 흔하게 먹었던 음식이잖아. 이런 음식들이 그 쟁쟁한 사람들을 이기고 합격을 한다?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래서 이런 평범한 음식이 합격을 할 때 되게 임팩트가 큰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윤주모님이 첫 번째 합격을 하시게 되고 그때 갑자기 땡! 히든백 수저 김도윤 셰프님의 요리가 끝나는 소리였죠. 그리고 당연히 모두가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 김도윤 셰프님께서 내놓으신 요리가 되게 독특했죠. 접시에 되게 넓적한 면이 펼쳐져 있고 위에는 무슨 소스나 그런 것들 거의 없이 어떻게 보면 면만 내놓은 형태의 음식을 내놨잖아요. 근데 아마 이 요리 관련 컨텐츠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요리가 김도윤 셰프님의 시그니처 요리거든요. 실제로 업장에서도 그 음식을 하고 계시고요. 수많은 미식가 유튜버들이 그걸 먹고 감탄을 아끼지 않을 정도의 필살기급 요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자마자 와 김도윤 셰프님 이 갈았구나. 비장의 무기 꺼내셨구나. 이게 만드는 과정도 되게 백수저스러웠잖아요. 면 하나 뽑는데 밀가루를 직접 재분하시고 심지어 밀가루만 쓰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곡물을 블렌딩 하셔서 면을 써실 때도 자로 하나하나 재서 써시는 장면도 나오죠. 심지어 그 소스처럼 쓰이는 들기름도 직접 짜. 그 경연장에서 이걸 직접 짜세요, 들기름을. 이거를 이 모든 거를 그 경연 시간 안에 직접 다 하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요리가 끝나시고 모든 참가자가 주목하는 가운데 심사가 딱 시작이 되죠. 먼저 이제 백 대표님이 그걸 한 입 먹고 생각에 딱 잠기시는데 그 표정을 자세히 보면 그런 표정이에요. 뭐 이거? 또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그런 표정으로 굉장히 음미하십니다. 그리고 백 대표님은 굉장히 호평을 하셨죠. 실제로 모든 게 좋았고 태어나서 이런 들기름 국수는 처음 먹어본다 하면서 생존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안성재 셰프님의 심사가 나오는데 저도 국수를 직접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국수가 가지고 있는 이 식감이와 향이 밸런스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김도윤 셰프님 전 탈락입니다 하면서 흑백 요리사 1화가 끝납니다. 야 잘하더라. 잘 끊더라 야무지게. 그리고 김도윤 셰프님 하고 끊는 게 아니라 탈락입니다 까지 나오고 끊는 센스 또 당했다. 그렇게 이제 2화가 시작되면서 안성재 셰프님이 탈락을 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본인의 입맛에는 면의 익힘 정도가 조금 덜 익었던 것 같다 라고 하십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죠? 너무나 아쉽지만 김도윤 셰프님 시즌3 나오세요. 네, 또 도전하세요 또. 아무튼 이제 그 다음 카테고리는 한식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흑백 요리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수저님들이 요리를 하시고 심사받는 거가 방송에 나올 때 카테고리별로 연출이 되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타 셰프님들만 한번 쭉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 카테고리가 한식이었어요. 이제 한식 요리사분들이 쭉 나오는데 또 줄줄이 탈락쇼가 한바탕인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해도 한식이 빡세.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백수저님들도 한식하시는 흑수저님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한식은 너무나 익숙한 맛이고 누구나 다 아는 맛이니까 웬만큼 맛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식 요리사님들이 탈락할 때 심사평들이 다 그래. 정확히 제가 차별점을 못 찾겠습니다. 탈락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탈락입니다. 평범한 맛이에요.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윤주모님 얘기할 때 얘기했듯이 이런 와중에도 한식으로 붙으신 분들 음식이 그러니까 더 궁금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튼 그런 와중에 한식으로 생존을 하신 분들이 있었으니 이제 돼지국밥을 준비하신 옥동식 셰프님과 서울 가정식 한상을 준비하신 서울 엄마님께서 굉장히 극찬을 받고 생존을 하셨습니다. 뭐 이 두 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래요. 뭐 옥동식 셰프님은 저도 이미 알고 있는 분이었고 서울 엄마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요. 자. 이 흑수저님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제 기준 임팩트 있었던 분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좀 건너뛰면서. 이게 분량 조절이 이미 내가 볼 때 실패했어 오늘. 나도 좀 건너뛰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 이제 저의 눈물 버튼이 마구 켜졌던 순간이 있는데요. 아기맹수라는 닉네임에 굉장히 그 카와이하신 여성 참가자분이 계신데 그 보는 사람들의 심장을 공격하는 그분의 한마디 저 아기맹수요 앙 하실 때 뭐 시즌2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분이 준비하신 요리가 주안상을 준비하십니다. 밥 없이 오로지 나물로만 구성된 5종의 나물 그리고 술 이렇게 준비하세요. 뭐 쑥 두부무침도 있었고 오징어 냉이 무침, 방풍 암꽃게 무침 뭐 등등. 그분께서 개인적으로 나물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그분 술도 그만큼 사랑하실 것 같은 거지. 이게 왜냐면 제가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그 나물에 술 먹는 맛, 그 맛 알지? 아시는 분도 아실 거야. 그 진짜 맛깔진 나물에 먹는 그 술 한 잔이 그 사람 미치거든요. 그 채소를 기가 막히게 데친 다음 아삭아삭 씹히는 그 맛에 참기름, 들기름 향이 싹 감싸면서 중간에 톡 쏘는 마늘의 향이 탁 치고 들어올 때 그리고 그 마늘 향이 강할 때쯤 은은하게 눌러주는 그 나물 특유의 향 그게 입안에 싹 감돌 때 소주 한 잔 오늘 한 잔 해야겠다. 아무튼 이제 그 아기맹수님이 딱 요리를 완성하고 백 대표님이 심사를 하십니다. 뭐또 뭐야 이게? 술상인데? 나물이에요? 고기가 없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드셔보는데 야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걸 키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백종원님이 그 나물을 하나씩 먹을 때마다요. 그 백종원님을 바라보는 아기맹수님의 표정. 와 진짜 눈 하나 깜빡 안 하시면서 눈을 엄청 크게 뜨시고 정말 너무 긴장한 표정과 절실함, 간절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백종원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그 표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동그랗게 뜬 눈의 동공으로 백종원님의 미세한 움직임을 다 따라가고 있어. 나 거기서 눈물 버튼 딸깍. 아니 정말 그 표정 하나에 이 사람이 얼마나 음식에 진심인지 그리고 이 요리를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준비했는지 설득이 됐달까요? 진짜 귀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백종원님을 바라보다가 백종원님이 딱 다 먹고 한마디를 하죠. 또 나물로도 술을 먹을 수 있네? 생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정이 싹 풀어지시면서 눈물을 광광 흘리시죠. 울지 마. 개인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기맹수님 꼭 높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거. 여기서 아쉬웠던 게 있는데 이제 아기맹수님이 붙은 다음 위에 백수저에서 그 아기맹수님의 스승이었던 셰프님이 잘했어 김시현 하고 소리친단 말이에요. 아니 왜 자꾸 흑수저님들 이름이 그냥 나와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은 이런 부분 신경도 안 쓰고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기맹수님 말고도 그냥 누구를 부를 때 본명으로 부르는 장면이 중간중간 몇 번 나옵니다. 이게 좀 아쉬웠다. 뭐 엄청 싫은 건 아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 부드러운 촉감을 쓱 만지다가 뭔가 하나 살짝 까슬까슬한 게 튀어나온 느낌이랄까? 아무튼 뭐 이제 이 아기맹수님이 합격을 하시고 아기맹수님과 비슷한 주안상을 준비하신 흑수저님이 카메라에 잡히죠. 내평 외톨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흑수저님이셨는데 조그만 매장을 혼자 운영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닉네임을 이제 내평 외톨이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분 말투가 좀 특이해요. 한우 암소 떡갈비를 준비했고요. 고등어 비빔밥을 준비했고요. 고등어 비빔밥이요? 고등어는 비리잖아요. 싱싱한 고등어는요 비린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 대표님이 왕 한 입 크게 드시더니 또 내평 외톨이님 비린내가 안 나네요. 생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톨이님께서 정말 짜릿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눈물을 왈칵 쏟으십니다. 그렇게 이제 내평 외톨이님도 아기맹수님처럼 주안상 요리로 합격을 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나오시는 분이 기다리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리 괴물님이 나옵니다.
모든 흑수저와 백수저의 경계 대상 1호시죠. 정말 경력만 놓고 보면 업계 탑급이신. 아니 백수저님들 중에서도 이 요리괴물님을 모르시는 분이 없는 거야. 막 다들 칭찬 일색인 거죠. 뭐 업계에서 요리 천재라 불린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양식으로 탑일 거다. 제발 저 사람 안 붙었으면 좋겠다.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요리가 나오는데요. 막 뭘 다 끓여. 닭발 끓이고 버섯 끓이고 달래 시금치 나물 뭐 다 끓여 뽀글뽀글뽀글뽀글 그리고 다 갈아요. 윙 다 갈아 제껴 그걸 모든 걸. 그래서 뭘 만드실까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와중에 띵 하고 요리 완성을 알리는 종을 치셨고 요리 괴물님이 만든 음식의 정체가 뭐였냐면요. 봄나물의 향을 입힌 죽이었어요. 야 이게 나름 반전이었던 게 당연히 양식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한식인 죽을 하셨다? 와 이거 엄청난 자신감이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아무튼 그 접시에 되게 조금만 담겨져서 나왔는데 이제 요리괴물님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게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헤비하고 리치하기 때문에 딱 3숟갈 정도만 담았다. 그리고 이분의 심사를 안성재 셰프님이 하게 되는데요. 안성재 셰프님이 딱 떠서 오물오물 드시더니 음미하시다가 한마디 하시죠. 제가 굉장히 다양한 죽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죽은 처음입니다. 이것보다 만약에 양을 조금 더 줬다면 안 좋은 심사평을 했을 것 같아요. 요리괴물님 생존입니다. 와 진짜 갓성재. 아니 어떻게 딱 요리사의 의도를 그 한 입을 먹고 알아채셨을까요? 그러니까 요리괴물님이 헤비하고 리치해서 조금만 담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개인 인터뷰에서. 근데 안성재님은 그걸 모른 상태에서 딱 먹어보고 그걸 캐치하고 양을 조금만 더 줬다면 혹평을 했을 거다. 와.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요리괴물님도 대단한 거죠. 딱 기분 좋을 정도, 맛있게 느낄 정도의 양을 계산해서 내놨다는 거니까. 야. 그러면서 이제 안성재 셰프님의 개인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 요리괴물님한테 엄청난 극찬을 하시죠. 그 디쉬를 딱 먹었을 때 봄나물과 그 죽이 너무 잘 어울렸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다. 새로운 셰프가 왔구나. 새로운 세대의 유망주가 나왔구나. 라는 극찬을 하십니다. 와. 아무튼 이 요리괴물님 실력으로 증명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었고요. 여기서도 제 눈물 버튼이 딸깍 할 뻔했던 거 보면 개쩔었다. 앞으로의 라운드에서도 너무나 궁금한 분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겼던 게 요리괴물님이 합격을 딱 하니까 위층 백수자님들 표정이 안 좋아 다. 아주 강력한 상대가 올라왔습니다. 막 이러시고 야 어떡해 막 이러시는데 되게 인간미 있고 귀여우셨다.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2화 후반부로 흘러가면서 중식에서는 뭐 정가복을 요리하신 중식마녀님이 생존을 하시고 중식 폭주족이신 신계숙 교수님은 안타깝게 탈락하시고 토끼고기를 선보이신 삐딱한 천재님 그리고 바베큐를 선보이신 바베큐 연구소장님은 생존을 하시고 뭐 아무튼 이렇게 좌충우돌 탈락과 생존이 이어지는 가운데 띵! 대결장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갑자기 흑백요리사 방송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더니 진행자님의 목소리가 나오죠. 히든 백수저 최강록님의 요리가 끝났습니다. 와 왔다 내 아동 왔다. 너무 기대돼. 모두가 기대하는 최강록님의 요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흑백요리사 화면은 최강록님과 그의 앞에 서 있는 심사위원 2명 그리고 이들을 먼발치에서 찍은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와 저 여기서 소름 돋았습니다. 그 3명을 찍기 위한 카메라 분들이 쫙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죠. 이게 제가 흑백요리사 시즌 1을 보면서도 느꼈었던 건데 이런 제작진 분들이 거의 화면에 잡히는 일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진행자가 따로 등장하지 않고 성우님의 목소리의 형태로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흑백요리사를 보면서 이게 방송이긴 하지만 그들의 대결을 어디선가 지켜보는 느낌이 낭낭하게 든단 말이죠. 그래서 훨씬 몰입이 되고 근데 그걸 과감히 한번 깨고 그 수많은 카메라맨들이 그들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쫙 보여줬던 거죠. 야 이거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마치 예전에 무한도전 유재석의 시점이라고 해서 나왔던 그 짤처럼요. 그 심사하는 한 장면을 위해 저렇게 많은 제작진들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도 느끼고 원래 그 예술 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규칙 속의 불규칙의 예술이라고 이 반복되는 규칙 속에서 갑자기 그걸 깨는 불규칙적인 게 하나 딱 나왔을 때 그 아름다움. 아무튼 저는 이 장면에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너무 호들갑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시면은 그 제작진분들이 다 검은 옷을 입고 계세요. 혹시나 이 장면 말고도 카메라에 잡히더라도 흑수저 참가자인지 제작진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 검은색 옷을 입었겠죠.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제작진의 세심함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몰입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흑백요리사 짱! 아무튼 요리 얘기합시다. 이제 최강님이 준비하신 요리가 장어 요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림을 곁들인 역시 조림왕, 역시 연세 조림마 최강록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최강록님 인터뷰가 나오는데 자꾸 조림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 자아가. 다른 거 하지 마. 너는 조려야 돼. 이번에도 조려라. 아니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강록님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잘하는 거와 남들이 좋아하는 거에 교집합이 조리는 거잖아요. 근데 최강록님 자신은 요리사인데 다양한 요리법을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 잘하시고, 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잘 누르시고 남들이 좋아하는 걸로 꾸준히 하는 거. 그것도 진짜 능력이거든요, 그거? 그거 아무나 못해요. 아까 봐봐, 그 사과 그거. 아유, 진짜. 아무튼, 그 새로운 거 하시는 분들 다 탈락한단 말이야,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이번에 또 조리는 최강록님, 좋았다. 이제 그러면서 자신의 요리에 대한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 장어를요, 통으로 조립니다. 그 만족감, 그리고 두부도 조립니다. 부들부들 민물장어 조림인데 근데 이제 채소를 곁들인 최강록이 무언가를 조리고 거기다 무언가를 곁들여 게임 끝이죠. 본인의 그게 본인의 시그니처이자 필살기인 거지.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평가가 시작되는데 그것도 장어를 굽지 않고 조렸네요. 그 장어의 폭신폭신한 그 느낌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알아듣기 힘든 말을 막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님들이 그걸 먹고 굉장히 칭찬을 하시면서 생존을 드리게 되죠. 저는 이 안성재 셰프님의 평가가 인상 깊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는 조림이었고 이 정도의 조림은 처음 먹어봤다. 셰프가 만든 조림이다라는 게 눈에 띌 정도였다라는 극찬을 하십니다. 와,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최강록님의 개인 인터뷰. 거봐, 조리기 잘했지? 잘했어. 최고야. 최강록 최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요리사분들이 탈락과 생존을 이어가게 되면서 결국 19명의 흑수저분들이 최종 선발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있는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시니까 회차가 진행되면서 이제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미션, 우리들이 기다리던 백수저님들의 진가를 볼 수 있는 그 대결, 흑백 1대1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제 흑수저님들과 백수저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진을 결정하게 되는데, 무대 연출이 미쳤습니다. 그 다같이 모인 메인홀에서 갑자기 조명이 좀 어두워지더니 바닥에 갑자기 조명이 슉슉슉슉슉슉 깔리면서 그 바닥에 대한민국 8도 지도가 레이저로 슉슉슉슉 깔리면서 그 8도 지도 안에 특정 지역들에서 갑자기 쇼케이스 구조물이 쫙 올라오면서 그 지역 특산물이 그 쇼케이스 불투명한 유리에 담겨 있는데, 와, 이거 연출 미쳤다. 진짜 멋있었습니다.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1 때는 냉장고들이 쫙 깔려 있었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흑백 요리사들이 고르는. 근데 이제 이 흑백 요리사가 흥행을 했잖아요, 시즌1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재료들을 소개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레 홍보도 되고 뭔가 나중에 콜라보로 이벤트도 할 수 있고, 진짜 아이디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본격적인 대진 결정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로 백수저의 손종원 셰프님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슐랭 원스타 2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셰프님이라고 하죠. 근데 그 미슐랭 원스타의 식당이 분야도 달라. 심지어 하나는 한식, 하나는 양식. 그러니까 이미 업계에서는 최고의 셰프님이시다. 이제 그런 손종원님과 대결하고 싶은 흑수저님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3분이 동시에 나왔는데 난 이런 게 마음에 들어. 여기는 빼는 게 없어. 흑수저든 백수저든 강자와 붙어서 떨어지는 거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오히려 영광이라 생각하지 다들. 그럴 수 있는 이유에는 이미 여기 나온 흑수저님들은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높이 못 올라가더라도 큰 아쉬움이 없어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요리가 맛있다는 건 알아, 흑수저님 본인들도. 근데 도대체 얼만큼 맛있는지 가늠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강자하고 붙어서 내 요리 맛의 척도를 삼고 싶고 증명하고 싶으신 것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스포츠맨십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대결 정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종원 셰프님께서도 대결 상대를 고르는데, 그러니까 백수저도 똑같아. 그 3명이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제일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또 일부러 고르시는 거지. 이제 3스타 킬러라는 흑수저님을 고르셨는데요.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뭐 수많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하시고 뭐 3스타, 2스타 다 일해보신 엄청난 실력자셨죠. 근데 이제 그 3스타 킬러님을 고르시면서 손정원 셰프님이 한마디 하시죠. 저도 과거에 3스타 레스토랑 3군데서 일해봤는데요. 제가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했다고 제 자신도 이 3스타가 되진 않더라고요. 저의 스타는 제가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저를 막으실 수 있겠어요? 와씨, 낭만 뭔데? 낭만이 치사량이에요 진짜. 이거 손정원 셰프님은 잘생겼어. 키도 커. 요리도 잘하셔. 말도 멋있게 하셔. 그 장면에서 손정원 셰프님한테 진짜 치였어. 아무튼 그렇게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지역을 한 군데 고르게 되는데요. 강원도 원주를 고르셨어요. 그리고 원주의 특색 있는 재료로 우설이 나오게 되죠. 그 소혀 있잖아요, 소혀.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죠? 그렇게 이제 대결이 시작되고 두 분이서 처음에는 비슷한 조리법을 가지고 오셨나 싶었어요. 두 분 다 숯불을 가지고 오셨고, 둘 다 우설구이를 하려나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두 분의 조리법이 완전히 갈리죠. 이 3스타 킬러님은 오히려 막 기교를 부리신다거나 화려하게 요리하실 줄 알았는데 숯불에 잘 구운 우설 하나라는 컨셉으로 되게 담백하게 요리를 하셨고, 그에 반해 손정원 셰프님은 이 우설을 숯불에 굽기 위해 우설을 삶고 찌고 온갖 재료와 소스들로 버무리고 바르고 되게 복잡한 조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손정원 셰프님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흑수저에 비해 정말 복잡한 조리법을 하시는데도 본인의 요리에 완전히 확신이 있는 모습이신 거야. 그 요리하는 동작, 말하시는 거, 그 모든 것들에서 와, 이 사람은 본인의 요리에 조금의 불안함도 없구나 라는 게 느껴진달까요? 그리고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그 조리 시간을 완전히 꽉 채우셔서 요리를 완성하시죠. 아마 그거는 제가 볼 때 냉부 트레이닝을 받으신 효과가 좀 있지 않나. 그 덕을 좀 톡톡히 보셨다. 사실 그 정도 복잡한 요리는 그 시간 안에 원래 못하는 건데 냉부 출시는 다르다. 냉부 트레이닝의 효과를 보셨던 것 같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두 분 다 조리가 끝나고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심사위원 두 분이 안대를 쓰시고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줄 수 있게 본인의 요리를 숟가락에 담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정원 셰프님은 내가 연습했던 그대로를 심사위원분들한테 선보이기 위해 연습할 때 썼던 숟가락, 포크, 나이프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이는 거야. 이 손정원 셰프님이란 사람의 클래스가, 그 치밀함에서. 그리고 이제 두 분 거를 차례대로 먹게 되고 심사위원 투표가 이어졌는데 결국 2대 0으로 손정원 셰프님이 승리하시면서 3스타 킬러님이 아쉽게 탈락하게 되죠. 정말 클래스, 백수저의 품격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의 표본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 3스타 킬러님 우설도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안성재 셰프님이 이런 극찬을 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잘 구운 우설을 어디 가서 먹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어서 백종원 님이 3스타 킬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잘하셨는데 근데 상대가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이 손정원 셰프님의 우설이 얼마나 맛있었길래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대결로 이어지는데, 다음 대결은 우리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백수죠. 선재 스님과 옥동식 셰프님의 대결이었죠. 이 두 분은 대진 결정 때부터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선재 스님과 붙고 싶은 사람 나와주세요 했는데 옥동식 셰프님이 나왔고, 이제 옥동식 셰프님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돼지고기로 요리하는 사람입니다.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선재 스님의 한마디. 예, 그러면 머리 짧은 사람끼리 한번 대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거 진짜 약간 보스몹들의 대결 느낌이 나요. 프로 대 프로의 대결, 진검승부 같은 느낌이 나. 어떤 비주얼에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식재료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선재 스님이 고기나 오신채 사용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요. 제작진에서 그거를 제외한 지역을 알려줘요.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는 안 알려주고 그런 식재료가 없는 지역의 이름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분이 고른 지역이 가평이었는데 저는 그거 딱 보자마자 이거 잣 나오는 거 아니야? 가평은 잣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잣이 나오면 이건 선재 스님의 그냥 쇼타임인 거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 드는 거지. 옥동식 셰프님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이 가평이란 지역을 고르면 잣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럼 선재 스님한테 워낙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셨을 거 아니야. 근데 가평을 고르셨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죠. 결국 잣이 나왔고 옥동식 셰프님 큰일 났는데 선재 스님한테 너무 유리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이 옥동식 셰프님이 너무 창피하게 만들어버리셨죠. 자, 이 요리 대결이 시작되고 옥동식 셰프님 역시 고기와 오신채를 쓰지 않는 요리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대결이잖아요. 대결은 공정해야죠. 동등한 조건에서 할 겁니다. 와, 땜!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걸 듣는데. 아니, 솔직히 저였다면 애초에 고기라는 식재료를 고를 수 없는 선제 스님을 위한 룰 자체가 불공정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의 보법이 다른 생각. 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옥동식 셰프님은 종합격투기 선수인 거야. 그러니까 고기도 쓸 수 있고 심지어 그 고기로 정평이 나 있으신데 아무튼 그렇게 모든 식재료를 다 쓸 수 있는 종합격투기 선수. 근데 선제 스님은 격투기 선수이긴 한데 복싱 선수인 거죠. 발을 쓰지 않고 레슬링을 할 수 없고 주먹으로만 싸우는 복싱 선수. 근데 세계 챔피언인 그런 상황에서 둘이 결투를 하는데 흔쾌히 복싱 룰로 하겠다는 거야. 종합격투기 선수가. 이건 진짜 리스펙인 거죠. 와. 아무튼 그렇게 이제 두 분이 하시는 요리가 뭐냐면 선제 스님은 잣국물과 잣이 들어간 면으로 국수를 만드시고요. 옥동식 셰프님은 채소 잡채를 하시죠. 소스를 잣으로 만드셔서. 근데 두 분 다 이 채소를 다루시는 내공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 그 요리하는 모습, 요리에 대한 설명만 봐도 와, 진짜 이분들은 프로 중에 프로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내공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옥동식 셰프님이 대결에 임하는 그 애티튜드도 너무 감동이었지만 이 선제 스님의 인터뷰 역시 너무 좋았어요. 제 요리를 먹어보면 파마늘도 안 들어가고 생선 육류도 안 들어가는데 근데 그 맛을 냅니다. 담백한 맛. 진짜 아름다움은 비어있는 거잖아요. 땜! 여기 미쳤다. 이 대결 미쳤다. 이 선제 스님과 옥동식 셰프님의 대결엔 감동이 있었다. 아무튼 이제 두 분 요리가 끝나게 되고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선제 스님의 요리를 두 심사위원분들이 먹게 되죠. 그리고 두 분 모두 선제 스님의 그 잡국수에 뿅 간 거야. 안성지 셰프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잡국수를 딱 먹었는데 대박인 거지.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라는 칭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이번 요리를 먹어보기 전에 버튼을 누르고 싶었다. 합격 버튼을. 그런 극찬 속에서 이제 옥동식 셰프님의 채소 잡채를 두 심사위원분들이 드시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여기도 극찬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백종원님 딱 드시더니 뭐야 여기도 고기가 안 들어갔네. 이거 식감이야. 와. 그리고 안성재 셰프님도 야, 이거 이 사람도 보통 아니다. 이거 큰일 났다. 고르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두 분이 정말 힘들어요. 한 음식을 선택하기가.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잡국수를 딱 먹었는데 와, 개맛있다. 그리고 이 재료의 구성, 이 요리 방식을 딱 느꼈을 때 야, 이거 선제 스님이구나. 느낌이 딱 온 거지. 그러면서 야, 역시 선제 스님 내공이 미쳤네. 무조건 선제 스님이 이긴 라운드구나 하면서 두 번째 접시를 먹는데 뭐야 이거 이 재료의 구성, 이 요리 방식 이것도 사찰 음식인 거야. 아니 잠깐, 이게 선제 스님인가 혹시? 그러니까 그만큼 두 번째 요리도 내공이 어마어마했던 거야. 그러니까 둘 중 한 명은 분명히 선제 스님은 확실해.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은 흑수저일 거 아니야? 근데 그 흑수저가 만든 이 채소로만 이루어진 요리가 선제 스님 급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심사위원들이. 그리고 그 순간 심사위원회 투표가 끝났습니다. 1대1 흑백 대결, 생존자는 하면서 이 3화가 끝나게 됩니다. 재밌죠? 이 흑백 요리사에는 진짜 재미뿐만 아니라 이런 슬픔, 감동, 소름, 낭만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담겨 있어서 너무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4화부터 7화까지 총 4개의 회차가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때 또 얼른 시청하고 리뷰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막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감상평을 너무 많이 말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거 이미 분량 조절은 실패한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